자, 2022년 전기설비 기술 기준 KEC 필기 예상 문제입니다. 챕터별로 되어 있는데요.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요. 1장 총칙입니다. 자, 1번이야. 다음의 접지 방식 중에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해서 대지하고요. 문제가 힌트가 있죠?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거예요.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접지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력공학 할 때도 다 배우죠.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로나 이런데 계통이에요. 계통에서 접지를 하게 되는 거죠. 중성점의 다중접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그런데 통합접지라는 건 뭐냐면 예전처럼 이 접지극을 여러 개를 다 붙여서 쓰는 거를 뭐라 그랬냐면 그죠? 공용접지 또는 공용접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는 필해나 그 다음에 통신은 제외됐었는데 얘들까지 다 붙여서 하게 되는 경우를 뭐란다? 통합접지라 그랬고 이때는 SPD 그죠? 서지 보호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계통접지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2021년도 그죠? 2021년도 1회 필기에 그대로 출제됐던 예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상 문제가 아니고 적중 문제가 돼버리죠. 리플프리 직류라는 거예요. 리플프리 직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플이 생긴다는 이유는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발생하는 이 리플 양을 우리가 확인했던 게 바로 뭐예요? 기기에서 맥동률이라는 걸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맥동률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했어요? 직류분한에 대해서 교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을 나타냈던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플프리의 시력가서 몇 프로다? 10%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적중 문제였던 거죠. 이제 확인하세요. 이제 반드시. 세 번째입니다. 특별조합이에요.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조합을 뭐라 했다? 특별조합이라 했어요. 그래서 감전보호대책 중에도 이 특별조합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교류는 50V 이하고요. 직류의 경우에는 120V 이하를 특별조합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류 50, 직류 120입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꼭 기억을 하시고요. S의 ELV나 그 다음에 P의 ELV로 한다 그랬어. 주로 S의 ELV는 아주 위험성이 적은 비접지식이고요. 얘는 접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얘네들이는 전기적으로 1, 2차가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고 1, 2차가 절연이 안 되는 상태는 뭐라 했어요? 기능적 특별조합 F의 ELV라고 했던 거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제가 쭉 답만 지금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인체 감전보호에 대한 내용 중 고장보호는 기본적인 고장에 의한 간접 접촉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접촉하고요. 간접 접촉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이론할 때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직접 접촉은요.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에 직접 제가 직접 닿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 접촉은 뭐야? 고장에 의해서 이것이 저한테 닿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 접촉이에요. 간접 접촉 얘기하는 거예요. 고장전류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는 그냥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건 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간접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일단 고장이 난 부분이 바로 고장 전류에 의한 게 뭐다? 직접 접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하세요. 그래서 직접 접촉이냐 간접 접촉이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죠. 자, 안전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일단 감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감전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과전압에 대한 보호는 따로 없는데 과전압에 대한 보호는 주로 이제 그 이상전압 보호 설비, 즉 뭐야? 뭐 피레라든지
이런 설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요. 전선의 색상 식별 중에서 중성선에 대한 색깔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상별, 그죠? 상별, 전선을 식별할 때 상에 대한 게 있고요. 색상에 대한 게 있는데 라인 1, 라인 2, 라인 3고요. N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도측까지 해서 총 이제 5가지가 되죠. 요런 거는요, 실기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갈색, 흑색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색, 청색이 되죠. 이 뉴트럴색이 청색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녹색하고 노란색입니다. 여기서의 중성선의 색깔은 뭐다? 청색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었던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올해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실기에도 다 쓰라고 나올 수도 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요.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쓰는 거예요. 자, 전선을 이렇게 두 개를 병렬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타입을 쓰자 이거죠. 자, 두 개를 병렬로 쓰는 거야. 그러면 병렬로 사용하는 거. 전선에 병렬 사용해요. 이미 공사기사나 기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요거 실기에서 다 쓰라고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도 실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얘는 예상 문제를 우리는 필기에서 줬지만 사실 실기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병렬 사용의 첫 번째 조항이 뭐야? 동선 50스퀘어. 알루미늄 선, 그죠? 알루미늄 70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그렇죠? 전선은요, 같은 도체를 써야 되고요.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그죠? 같은 굵기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항은 로우 A분의 L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은 길이, 같은 굵기라면 이 선과 이 선의 저항이 똑같아야지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쪽이 없어지고 공평하게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같은 극의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로고에 완전히 넣어라.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뭐야? 터미널은 영어로 단자라는 뜻이야. 단자 안에다 정확하게 꽂아라 이거야. 같은 극의 사용 전선은. 자, 그래서 이것도 얘기될 거고요. 네 번째는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가까이 퓨즈를 설치하는 이러면 안 되죠. 왜? 각각에다가 이렇게 퓨즈를 넣는다는 거는 만약에 이쪽 전류가 많이 흘러서 얘가 끊어져 버리면 여기 흐르던 전류가 전부 다 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얘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죠.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뭐가 생기지 않도록 전자적인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전자적 불평형이라는 말이 실기시험에는 뭐 매번 단골입니다. 같은 극의 같은 전선은 뭐다?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는다. 전자적 불평형이 안 생긴다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자적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있어요. 전자 일렉트로닉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전자 유도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이 서로 불평이 되면 어떡합니까? 또 전류가 순환 전류나 이런 게 흐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규를 그냥 다 외우면 되겠지만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정답이 된 거예요. 여덟 번째입니다. 사용전압 및 저압인 전로에서 절연저항이 측정이 곤란한 경우, 그죠? 절연저항이 측정이 아주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얼마 한다? 1mA로 한다. 요거는 이제 2021년도 적중 문제죠. 자, 누설 전류는 원래 두 가지예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해라. 자, 유이용 전차 있었죠? 5장에서 유이용 전차의 경우는 최대 공급 전류의 얘들은 얼마였어요? 5000분의 1입니다. 나머지 법규도 모르면서 예상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하다. 체크를 해두시고 1mA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규정에 따라 합니다. 기술 기준에. 지금 이 내용들은
전기 기술 기준에 있는 겁니다. 자, 확인하세요. 자, 9번째입니다. 전로의 사용 전압이 S의 ELV, P ELV인 경우에, 그죠? 우리는 이게 예상 문제지만 2021년도 1회차 실기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다 쓰라고 할 거다. 전원전 S, ELV, P의 ELV, F의 ELV, 500V 이하, 500V 초과예요. 자, 직류 시험 전압입니다.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50V, 500V, 1000V입니다. 이때 절연 저항이 얼마예요? 절연 저항이 0.5메가오hm. 얘네들이는 1메가오hm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S의 ELV나 P ELV이기 때문에 0.5메가오흠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제가 뭐라 했어요? 실기 시험에는 이렇게 6개 괄호가 쳤어요. 물론 여기도 1메가오흠이니까요. 6개 괄호 쳐서 6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실기 볼 때쯤 되면 저한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실기 예상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필기 예상 문제를 주관식으로 돌리면 다 실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접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제가 접지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접지 단자에다가 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접지극, 여기가 접지도체예요. 그렇죠? 접지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뭐예요? 이런 어떤 보호도체들이 있었죠? 보호본딩, 보호도체, 본딩도체.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 했어요? 보호도체. 그러니까 보호도체, 접지도체, 접지극이었어요. 접지대상도체는 아니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었습니다. 접지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문제 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됐던 겁니다. 접지도체, 그죠? 옛날 같은 게 접지선인데요.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는 경우에 접지도체는 구리의 경우 얼마냐? 그죠? 큰 고장전류가 접지를 통해서 흐르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구리하고 철제하고 있죠. 맞습니까? 구리는 얼마예요? 6스퀘어고요. 철은 50스퀘어였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리기 때문에 얼마다? 6스퀘어다.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적중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도 필기, 실기에 2번 적중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접지도체 선정 시에 접지도체에 필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 위험하겠죠? 동은 16스퀘어, 철은 그대로 50스퀘어였어요. 자, 그래서 동이 그죠? 지금 동도체니까요. 16스퀘어가 됐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죠? 전부 다 그죠? 필기에는요, 11번이 출제됐고, 실기에도 11번도 출제됐지만, 12번은 실기에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1번은 필기, 실기. 얘는 뭐예요? 실기. 이렇게 나왔다, 그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요. 잘 메모를 해두시면, 실기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 잘 체크를 하세요. 나중에 실기 시즌에 가가지고, 그때 그걸 못 들었어요. 오늘 이 방송은,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전기단기 여러분들, 그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튼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13번입니다. 접지도체 선정 시에 특고압이나 고압이에요. 특고압이나 고압의 전기 설명이에요. 자, 특고압이나 고압은 6스퀘어 이상이고요. 그렇죠? 특고압이나 고압은 6스퀘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가 몇 스퀘어예요? 16스퀘어 이상이에요. 요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하세요. 자, 그냥 고압이나 특고압의 접지 설비는, 접지도체는 단면적이 얼마다? 6스퀘어다. 사용 전압이 25kV의 특고압 중성선 다중접지식으로 써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차 난답니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예요. 요거는 뭐예요? 16스퀘어라고 했는데 예외가 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예외.
첫 번째는 뭐야? 7kV 이하인 경우. 즉 뭐예요? 고압이죠. 고압 이하가 되는 경우나 25kV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 2초 이내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6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얼마다? 6스퀘어예요. 정답은 그죠? 2번입니다. 요런 거를 틀리기가 쉬워요. 예외 조항 나올 때. 15번째입니다.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인데 보호도체의 최소 굵기예요. 요것도 그죠? 필기에는 예상 문제였지만 실기에는 그대로 나왔죠? 자, 보호도체는요. 보호도체는 우리가 선도체하고 재질이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죠? 선도체하고 재질이 같다고 하고, 단면적은 뭐야? 구리다. 이때 단면적을 S다라고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딱 세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야? 16스퀘어 이하. 두 번째는 16스퀘어를 초과하고. 여기 많이 걸린다 그랬죠? 조항이 35스퀘어 이하. 그럼 여기는 세 번째는 뭐야? 35스퀘어 초과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16스퀘어 이하가 되면 S예요. 여기는 16이고요. 여기는 2분의 S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6스퀘어 이하면 그냥 선도체가 이거니까. 이쪽은 선도체죠? 이쪽은 보호도체란 말이에요. 보호도체는 그냥 선도체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16스퀘어 이하는 S가 된다. 그대로 16스퀘어니까 16이 된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됐던 문제입니다.